자, 7-3번에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고, 선생님 왜 2차 부등식이란 말을 강조할까 얘들아? 지금 2차항의 개수에 상수로 결정된 게 아니라 미정계수가 있기 때문이겠다. 그쵸? 네. 그럼 이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으래요. 자, 지금 2차 부등식이라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일단 A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그치. A-2가 0 되면 안 되니까 2가 될 수 없다. 자, 잡고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해를 갖는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 2차식이 0보다는 큰 상태여야 되니까 내 그래프는 분명히 위쪽 부분에 그래프가 생겨야 된다는 거다. 그쵸? 그럼 먼저 이 A-2라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따질 수 있겠다. 그치? 자, A-2가 0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겠다. 맞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면 얘들아, 그래프가 X축이랑 어떤 위치 관계를 갖든 간에 0보다 큰 부분은 생기는 거다. 그치? 그럼 이런 경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접하는 것도 그럼 돼야 안 돼요? 되죠. 0보다 큰 부분이 생기잖아. 그치? 그러면 X축과 교점이 2개인 것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모든 상황이 다 되는 거니까 그냥 A-2가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2차 부등식은 반드시 해를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해서 먼저 A가 2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뿐만 아니라 또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데, A-2가 그럼 0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내 2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X축 윗부분의 범위를 해를 가지려면 이렇게 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접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뚫고 지나가는 거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A-2가 0보다 작은 동시에, 자, 판별식 D가 0보다 어떠할 때? 그치, 커야 해요. 클 때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A가 2보다 큰 범위도 생기지만 우리 해에는 아래쪽 경우에도 해가 생기니까 이거 연립을 해봅니다. 자, -2가 넘어가면서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은 A가 2보다 작다가 되고, 판별식을 그대로 써보면, 자, 지금 X계수의 짝수 2배 돼 있으니까, 자, 짝수 판별식 4분의 D 쓸게요. 그럼 4분의 D 쓰면 절반 제곱하면서 A-2의 전체 제곱에, 자, 요거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 곱해서 빼는 거니까 플러스 3의 A-2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얘가 0보다 큰 거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딱딱 예쁘게 되겠네. A-2로 묶어내면 여기 뒤에 뭐가 남을까? A 플러스 1. 그치, A-2에 3 더해지니까 A 플러스 1 생기면서, 자,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부등식이 가액값 범위 가질 거고, 그럼 가액값 범위 가질 때 A가 가지는 범위가 -1보다 작은 범위에 있거나 2보다 큰 범위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얘랑 2보다 작다랑 연립해야 되거든? 그럼 2보다 작다 연립하게 되면, 자, 지금 경계에 겹치는 부분 생기는데 여기서는 해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지. 둘 다 2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연립부등식에는 A가 -1보다 작다만 되는 거겠네. 그래서 2보다 큰 경우도 되고 또는 A가 -1보다 작은 경우도 되니까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아주라 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짧게 체크를 하시고 7-4번으로 가봅시다. 요렇게. 자, 이것도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해 모양이 좀 이상해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오직 N뿐일 때래. 그럼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게 N밖에 없다는 말은, 얘를 우리가 아는 익숙한 부등식의 해로 만들면 X는 일단 뭐는 안 되고 M은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2차 꼴의 부등식의 해가 X가 M이 아닌 모든 실수 X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특수해를 가지는 2차 부등식은 당연히 그래프 그려봐야 되고, 그럼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X축 기준으로
어쨌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릴 건데 만약에 얘가 공중에 붕 떠 있다면 해 모양은 무슨 실수가 되지? 모든 실수 x가 되겠죠. 0보다 큰 부분 찾는 거니까 맞지? 그런데 얘가 x축이랑 딱 접했을 때는 0보다 큰 부분이 하나 빼고 다 되는 거지, 그치? 접하는 부분 빼고. 그 접하는 부분의 현재 x좌표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m인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할 때 x가 m 값이 아닌 모든 실수가 해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고, 그러면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거니까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다, 그치? 그럼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 x계수의 절반인, 자 4분의 d를 쓰면서 4분의 d는 자 절반 제곱하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ac 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만들어질 거고, 얘가 0 되는 a 값을 정하셔야 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완전 제곱식이네. 2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맞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a는 2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야. 자 a가 정해졌다, 그치? 그럼 a가 정해졌다는 말은 이 2차 부등식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아. 그럼 a 자리에 지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a가 2분의 1일 때 현재 우리 2차 부등식은 x제곱에 2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x에 2분의 1 들어가면 2 빼기 1이 되니까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꼴의 식이 되는 거고. 맞아. 그럼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이 x-1의 전체 제곱의 함수식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 경계의 접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가능해?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 n 값이 1인 걸로 정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3번이랑 4번에 계산의 농도나 난이도를 따지면 사실은 4번이 훨씬 쉬운 문제로 해석이 되는 거지. 접하는 케이스라서 딱 하나밖에 없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 잘 알아놓으시고 자 7-4번에서도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해놓도록 합시다. 자, 지워도 되나요? 3번은? 4번은 놔둘게. 그럼 여기다 쌤이 지금 8-4번 적고 있겠습니다. 자, 필요한 거 한번 체크를 쭉 해보시고. 잠깐만. 다행히 아직 안 왔네.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자, 정리 다 되면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되게 멀리 갔네요, 오늘. 그래도 이제 쌤이 쳐다보니까 자세를 고쳤네. 여기는 시계가 없는데. 뭐가 없어? 시계가 없는데. 시계. 시계? 아, 학원에? 너네 시계만 보고 있을 거잖아. 언제 맞춰? 이러면서. 날 봐야 되는데. 아니면 쌤이 목에다가 시계를 걸고 하던가 수업을. 왜 끄덕끄덕 하는 거야, 지호야? 그렇게 하라고? 교실에 시계가 있으면 애들이 시계밖에 안 봐. 그치? 그리고 너네 그렇잖아. 시계를 보고 있으면 5분에 한 번씩 볼걸? 그럼 어떻게 느껴질까? 시간이 안 간다고 느껴지겠지. 그렇지. 다 너네를 위해서야. 자, 그러면 8-4번으로 가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 최소를 한번 정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fx가 gx보다 크다는 것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였었냐면 자, fx의 함수값이 gx보다 크다라는 말이 f의 함수가 더 위쪽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러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내 모든 y는 fx의 그래프가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y는 gx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고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어. 그게 언제였냐면 최고차항 계수의 항상 미정계수가 있을 때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주어진 식이 잘 보면 자, 요 함수를 표현하기 전에 2차 함수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럼 얘가 지금 2차 함수라는 표현이 있으면 적어도 A는 뭐가 못 된다를 체크해야 될까? 0이 못 된다를 미리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의 범위를 찾았을 때 그 중에서 A가 0인 거는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항의 미정계수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가 이번에는 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보다 자, 위가 아니라 항상 어느 쪽에 있다 그랬냐면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함수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만들 때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이랑 자, 대소관계를 따졌을 때 자, 요 왼쪽에 있는 식이 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 부등식은 오른쪽이 크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이 부등식의 해 입장에서는 해가 모든 실수 x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이제 우리가 풀어만 주면 되는데 자, 모든 우변의 항을 좌변으로 넘기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a에 마이너스 1에 x제곱 생기고 자, 넘어가면서 플러스에 다시 a-1의 x가 생기고 6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이 바뀌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지금 x축 기준으로 모든 그래프가 축 아래쪽에만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 봐봐. 내가 부등식을 작성하긴 했는데 또 부등식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미정계수가 붙어 있어요. 그치. 0이 안 되는 건 알지만 1이 안 된다는 조건은 따로 없는 거잖아. 그럼 얘도 그냥 2차 부등식이 아니라 현재 얘를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 최고차항 계수 분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즉 A가 1이 아닌 순간일 때만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2차 부등식으로서 주어진 식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이 케이스도 되지만 자, 두 번째로 A가 얼마인 사항도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자, 1인 사항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자, 그래서 A를 또다시 한 번 더 분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볼까? 그럼 먼저 A가 1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를 볼게요. A 자리에 내가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최고차항에서 0 될 거니까 자, 주어진 부등식은 0x제곱 더하기 0x-4가 0보다 작다가 된다. 그쵸? 얘는 x에 뭘 넣든 항상 0이고 그럼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맞다 아니다? 맞다. 그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A 값이 1인 거는 나중에 추가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 A가 1이 아닐 때를 봅시다. 1이 아닐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서 함수값들 다 가져야 돼요. 그럼 절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안 그려지겠지. 그럼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면서 이렇게 축이랑 만남이 없어야 되는 그림만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따져야 될 거는 자, 볼록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A-1이 내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해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동시에 X축과 교점이 안 생기는 거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작아야 된다. 이거 연립해서 A 범위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거예요. 지금 왜 안 보였어? 아니 갑자기 지호가 벌떡 일어서더라. 그치, 맨 뒷줄이 원래 잘 안 보여. 앞으로 와. 싫어? 내가? 아니야? 난 좋아? 여기 오면 되잖아.
아, 여기 자리가 싫은 거야? 알겠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너네 지호 목소리 알아? 말해? 말 언제 했어, 너? 쌤한테 대답. 아, 나한테 대답할 때? 아, 얘기했구나. 미안. 쌤 좀 더 주의 깊게 들을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마저 하러 갑시다. 우리는 그럼 A가 1인 건 이미 추가가 된 거고, A가 0이 못 된다는 사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등식까지 만족해야 됩니다. 자, A에 대한 조건들을 다 모아보면, A는 0이 안 됨. 동시에 A가 1인 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이, 자, A-1이 0보다 작은 상태인 동시에, 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서 와. 쌤 확인했는데 영상 찍느라 답장을 못했어. 자, 그러면 여기 연립부등식 풀어보면, A는 일단 1보다 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 D 써보면, 여기서 D 쓰는 거니까, 자, 여기서 D 쓰면, 요거 제곱해서, 요거 4배 하면서 뺄 거라서, 자, A-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6에 A-1이, 자,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A-를 묶어내고 나면, 그대로 A 플러스 15가 인수로 생기면서,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사이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능하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연립부등식 아래쪽에 수직선을 표현해보면, 자, 사이값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5보다는 커야 하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걔 중에 1보다 작은 값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나의 A값은 여기서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돼. 끝? 끝. 근데 누구 추가해야 되죠? 1 추가해야 되죠? 그럼 여기 등호가 다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자, 그런데 누구는 또 안 되죠? 0은 안 되지. 그럼 이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0을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5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하필 0이 구간 내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빵꾸가 뻥 뚫려야 돼서 실제로 부등식의 해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간을 몇 군데로 나누어서 표현해야 될까? 두 군데로 나누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찾는 게 정수 A의 최대 최소거든요. 저 구간에 있는 A의 최대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걸까? 1이 되겠죠. 그치? 그럼 최소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15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정수 값이니까 마이너스 14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됐죠? 해서 사실 여기 A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체크를 잘 하고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 9-4번을 준비할게요. 다해 영어 킨 아니야? 아니 저기 NJ라고. 아, 쌍둥이랑 같은 데구나. 맞아요, 맞아요. 등교하다가 넘어졌어요. 오늘 네. 이때는 6시 50분까지 다시 40분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 새벽에 학교를 간다고? 아니요, 아침 5시, 8시. 깜짝이야. 제가 너무 늦어서 택시 타고 갔거든요. 딱 내려도 50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중간 뛰어갔거든요. 뛰어가는데 제 가방이 무거워서 여기 경사가 있는데 학교에 거기 딱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앞에 진로쌤이 있고 뒤에 보건쌤이 있는 거예요. 보건쌤이 이제 저희 등교하신 거 항상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둘 다 같이 본 거예요, 저를. 근데 진로쌤 목소리가 워낙 큰데 쌤이 저보다 언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저희 구경거리가 됐네. 그래서 저 오늘 형 타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누웠어요. 잘? 이렇게 누웠어요 그냥. 잘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 한 1cm 파이브가 진짜 아파요. 진짜 여기로 이렇게 쓰면 소름 돋아. 다 적었어?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진짜 아팠어. 그러니까 아플 것 여기서 같아. 살짝 빵도 뚫릴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여기. 그래, 애들 고 고3 되면 다 체육복에 빵꾸 뚫려 있더라. 자빠져서 그렇구나. 벌써 뚫리면 어떡하지? 얼마 전에 고3 언니도 학교 교문 앞에서 자빠졌다던데.
예, 바꿔야 돼요. 교문 앞에 진짜 문제가 바꿔야 돼요. 있네. 진짜 왜 텀블러도 여기 까졌어요. 어떡해. 네 손이 까진 게 더. 아 진짜. 복구가 내 지금 텀블러. 아, 복구가 안 돼? 저야 알겠습니다, 자. 분이 너무 서운하다. 현질하면 되잖아. 너무 너무 이런 줄 알았는데. 지워돼요? 정리됐어요? 네, 지우겠습니다. 맞아. 9-4번으로 갑시다. 저는 너무 어려웠어. 여기 모의고사랑 진짜 죽을 뻔했어요. 모의고사? 네, 근데 이런 데에서 모의고사 나와가지고. 아, 그치. 모의고사는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9-4번을 한번 잘 봅시다. 지금 이 마이너스 4부터 x 값이 2 사이 범위라고 제한된 범위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래프 전체를 볼 게 아니라 그래프의 일단 일부분 본다는 생각이 하나 체크가 돼야 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어디에 있냐면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부등식 작성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10이랑 자, a제곱 x 마이너스 6이라는 자, 이렇게 1차 함수 두 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왼쪽이 크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겠다. 그쵸? 그런데 이 부등식은 현재 나의 x값 범위가 마사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야겠다. 그치? 근데 우리 최고차항이 음수인 걸 좋아해요? 양수인 걸 좋아해요? 양수.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몰아주면서 x제곱 플러스 1차항 계수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x 자, 10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돼요. 근데 이게 요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럼 요 내용이 이제 좀 쉽지가 않으니까 쌤이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내가 어쨌든 간에 지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니까. 맞죠? 그런데 이 2차 함수에 지금 대칭축이 정해져 있을까, 얘들아? 안 정해져 있지. 우리 대칭축 찾을 때 어떻게 찾았었냐면 근계수 관계 따라서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여기 근계수 관계 따라서 a-a 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이것의 절반, 정 가운데에서 대칭축이 생기니까 우리 축의 방정식은 심지어 2차식이야. 2분의 a-a 제곱으로.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대칭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니까 이 축의 위치가 축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서 마사부터 2까지의 이 구간도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야. 흰색. 여기가 플러스야. 마사부터 2가 이렇게 잡힐 수도 있지. 그럼 내 그래프가 이 부분만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얘가 척척척척 옮겨가면서 대칭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서 대칭축을 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했어? 그럼 지금 2차 함수에 나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할 건데 내 그래프가 항상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라고 돼 있죠?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누군가보다는 이 그래프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래에 있어야 돼. 함수값이 0인 y는 0이라는 무슨 축보다? x축보다. 이해했니? 그럼 봐봐. 마이너스 4부터 2까지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해보자. 그럼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때 내가 따져야 되는 조건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y는 0이라는 이 직선보다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 y는 0이라는 직선이 이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될까? 안 되겠지. 항상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얘는 적어도 어디에서 생긴 함수값보다 그치? 최대값 마이너스 4에서 생기는 이 이차함수의 최대의 값보다는 더 어디에 있어줘야 되냐면 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자, 그럼 이런 그림에서는 현재 내가 써야 되는 조건이 여기서 생긴 함수값이 여기 x좌표에 마이너스 4 넣는 거고 그럼 쌤이 잠깐만 맨날 마이너스 4 넣어서 적어볼 수 없으니까 요 왼쪽에 내가 그리고 있는 이 2차 함수식을 편의상 fx라고 둬봅시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함수값은 f 무슨 4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f 마이너스 4는 뭐야, 둘이. 뭐야? 다 들을 수 있잖아. 그치? 배웠어. 뭐? 축의 방정식 배웠어. 축의 방정식? 야,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아, 2차 함수가 있어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0입니다. x축과의 교점은 내가 알파랑 베타로 두면 이 알파 베타는 현재 여기 y좌표가 0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맞아? 그럼 대칭축은 이 알파와 베타의 정 어디에 있을까? 가운데에 있어. 그럼 여기 x좌표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지. 왜? 가운데 있는 값은 두 수의 평균 값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래서 쌤이 알파 플러스 베타 한 다음에 반으로 어떻게 해서 나누어서 축의 방정식을 구한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 근계수 관계 따라서 뭐분의 뭐가 되는 걸까?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겠지. 그래서 그거 절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정확한 점 아니야? 마이너스 2분의 그치,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절반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계수 관계를 통해서 대칭축 우리는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식에서 근계수 관계 이용하면 예분의 예에 부호 바꾸는 거니까 자, 요식 부호 바뀌면서 a 마이너스 a제곱 된 거고 그거 절반해서 대칭축이 생긴다. 이런 얘기긴 해요. 자, 문자식으로 돼 있는 거 말고 숫자로 그냥 그러면 한 번만 연습해보자. y는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야. 자, 이 2차식 대칭축 찾으려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 완전 제곱식 만들기 너무 귀찮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거지. 아래로 볼록해. 자, 근계수 관계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일까요? 3분의 8이겠죠. 그 절반. 그 곱하기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 한 곳이 대칭축이다라는 생각. 반 띠릭띠릭 나누면 여기 대칭축 x는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4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지. 실제로 3으로 묶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대칭축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1 때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연습 많이 하지만 나중에 축의 방정식 찾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자, 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던 얘기를 마저 해볼까? 그럼 축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아까 다시 얘기해보자.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 형태로 잡혀 있을 때 어쨌든 내 fx 그래프는 y는 0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함수값의 최대는 마이너스 4에서 생긴다. 그쵸? 그럼 이 f-4는 반드시 0보다 어떤 값을 가져야 될까? 작은 값을 가져야겠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지금 따져야 되는 조건이 f-4가 0보다 작아야 돼. 혹시 얘가 같아도 될까? 같다는 말이 여기에 딱 y는 0이 걸쳤을 때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되더라고요. 그치. 여기 0이 걸치더라도 0에서 지금 함수값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기지. 구간에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 함수값이 안 생기고 네가 0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생기는 함수값들은 당연히 그것보다는 0보다는 어떤 값일까? 작은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알겠지요? 네. 그런데 쌤 이런 그래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그래프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럼 대칭축을 포함할 때도 생각해보자. 대축을 포함한다는데 마사부터 2까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엥? 그래도 내가 따질 것은 여기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 아니지. 어디에서 생긴 함수값이? 그치? 마사에서 생긴 함수값이 결국에는 이 y는 0이라는 것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아래. 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든 이 조건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축의 위치에 관계없이. 그래서 f-는 0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돼. 최대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그럼 얘가 좀 더 옮겨가 볼까? 얘들아, 근데 이게 좀 올라가 보면 꼭 마이너스 4에서만 최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서 최대가 생길 수도 있어? 그치? 2에서 최대값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을 때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요만치 그래프가 생겼을 땐 이번엔 최대값이 어디에서 생겨요? 2에서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y는 0이 생기면 2에서에 생기는 함수값인 f2도 0보다 반드시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이 둘은 동시에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야만 모든 함수값들이 0보다 어디에 있을 거니까. 아래쪽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이제 뭐 한다는 생각이냐면 연립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4는 여기 마이너스 4를 넣어서 함수값 만들면 되기 때문에 f-4는 마사 집어넣으면서 16에 마이너스 4 분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2차 부등식이 생기죠. 그래서 범위 하나 찾고 그럼 f2라는 것은 여기 x에 2 넣는 거니까 자 4 플러스 2 넣으면서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해서 자 이거 두 개 연립하자는 얘기예요. 각각의 2차 부등식 해석해서 연립은 할 수 있겠다. 그치? 자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하고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절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요런 게 있네 정도로만 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물론 모의고사에서 상위 등급을 노리신다면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나중에 지금 우리가 고1이라서 경험치가 낮아서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마이크 켜져 있니 얘들아 근데? 아,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불 들어와 있어? 다행이다. 화장실 좀 갔다. 다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 네? 아니야. 물놀이도 하고 비누방울도 불고 와.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의 경계에서 마이너스 4보다 x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는 사실 함수값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만약에 0 된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f-4가 0이 된 상황을 쳐보자. 그럼 여기에 0이 걸쳐 있더라도 실제로 내가 그려지는 함수값들은 이 x좌표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럼 함수값들은 얘보다 작은 위치부터 값들이 생겨. 그럼 0인 값은 어차피 안 들어가잖아.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0은 되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쌤이 이걸 그냥 가볍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2학년 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미적분 1을 배울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경계 조건 판단하는 문제도 어차피 많이 나와.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거보다 훨씬 쉬운 해석을 기준으로 연습을 시켜줄 거거든. 그게 연습이 되면 이런 문제들 보는 안목은 그냥 자연스럽게 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쌤이 너무 애써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394페이지에 3번이 어떤 문제인지 잠깐 보자. 진짜 벌써 안 풀었네. 이거는 쌤이 설명해야 돼, 얘들아. 이게 오늘 쌤이 설명한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요거는 풀이 끝나고 나면 쌤이 개념 설명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정리합시다. 어떤 거? 이거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왜 판별식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두 분의 이것도 똑같이 쌤이 오늘 할 거야. 그렇죠. 오늘 해줄게요. 근데 위치 판단하는 내용인데 그래도 꼼꼼하게 사이사이 공부 잘 해왔네? 너무 잘했고. 쉬어도 되나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으시고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야,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게요? 이 문제가요. 왜요? 이건 어렵다는데요, 쌤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풀어야 됩니다. 10-4번? 10-4번으로 가보죠. 네, 저 여기서 다 틀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거 측정을 안 했는데. 놓고 왔어? 10-4번. 괜찮아. 잠깐만. 쌤이 그러면 하나 뽑아줄게. 저는 10-4번 뒤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해야 되니까. 10-뭐라고? 10-3번, 아니 10-3번 이유를 안 보였지. 여기서 이제 한 번 불러놨어요. 안 불러 게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왔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상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첫 번째 건 너무 무난해. 기분이 좋아. x-4,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사이값, 그쵸?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의 해 얼마부터 얼마까지? 마이너스 2부터 그치 4까지. 요까지는 만들어졌거든. 문제는 밑에 거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인데 이게 오른쪽에 만약에 상수인 형태 중에서도 양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 부등식을 쉽게 해석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3x라는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값에 따라서 부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얘가 지금 양수로 고정되지 않은 변수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는 범위를 뭐 한다는 생각일까? 그치? 나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시던가. 근데 우리 지금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범위를 나누는 게 좀 더 익숙하다, 그치? 그래서 그걸로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이 절대값 알맹이 안에 있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자, 첫 번째 구간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0 이상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간을 x의 범위로 바꿔야 되지. 이 범위 이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차 부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사입니까? 가입니까? 가해죠. 그럼 우리 x값 범위가 마이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에서 자, 이런 상태일 때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자, 좌변의 식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변의 식이 이렇게 3x가 나오면서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그 해랑 문제에서 주어진 우리가 나누었던 이 구간의 x값의 범위를 자, 둘은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개념일까? 연립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립이 됩니까? 이런 범위에서 너의 식이 그대로 튀어나오면서 이런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부등식 풀겠습니다. 3x 넘어가주면 인수분해가 또 예쁘게 돼요. x-4, x 플러스 4입니까? 가입니까? 4이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기로 했으니까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마이너스 1 얘보다 앞쪽에 있을 거고 그쵸? 부터 얼마까지 된다는 얘기냐면 4까지. 그럼 겹치는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다? 2부터 4까지다. 그래서 첫 번째 해의 범위로서 x는 2부터 4까지 생긴 겁니다. 1절 또는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어떤 범위에서? 작은 범위에서 따져야 되고 그럼 얘 인수분해 똑같이 될 거고 0보다 작다로만 바꾸면 되니까 무슨 값 가지는 범위가? 그치, 사이값 범위가 생기니까 마이너스 2와 이 사이값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이 식이 도를 뭘 달고 튀어나오게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 부등식을 다시 풀어야 합니다. 넘어가 주도록 하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상이 돼요. 인수분해는 여전히 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입니까? 가입니까? 가해가 되는 거다. 그쵸? 그러면 부등식의 해의 영역을 또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바깥쪽 영역이거나 또는 1 이상의 범위에 있었는데 걔 중에서도 어디와 어디 사이? 그치, 마이랑 이 사이. 그럼 마이는 여기쯤 있을 거고 이는 여기쯤 있을 거니까 요래요래하면 여기서 생기는 해의 범위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겠지. 그럼 이 둘의 해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을 합친다는 건데 무슨 일이고 구간의 경계에 있는 값이 딱딱 마주치네. 그치, 그럼 굳이 두 개로 표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얼마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그치, 4까지 되는 거니까 내 x값 범위가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컷! 자, 이렇게 알파, 베타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잠시만. 네. 문제 쪽은 지워도 되겠어? 네. 뚠뚜두둔뚠뚠 두루두루둔뚠 와, 오늘 행렬 나갈라 했는데.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아니, 너네 시험 몇 주 안 남았는데? 네? 너무 싫어요, 진짜. 시험 미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학교 시험 미룰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게 문제가 생기는. 아, 학교에 문제를 만들 거야, 그래서? 저는 새로 해줘요. 아, 폭탄 설치. 아니,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폭탄 설치를 하니. 뭐야? 아이고. 그치, 원래 그 나이 때 그렇지.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지. 네. 왜 이렇게 좋아해? 신났어. 자, 지금 11-3번을 보러 갑시다. 주어진 연립부등식에 해에서 정수해가 두 개가 생기도록 하는 A 범위 찾으라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부등식은 경계가 너무 명확하게 인수분해되기 때문에 빨리 부등식의 영역을 찾을 수 있어요. 바깥쪽 영역이 되겠네요. 경계는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이랑 1. 그치. 이렇게 바깥쪽에 생길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래쪽 부등식 정리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부등식에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네? 그래도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항상 해야 돼요.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1, 2주면. 아, 2A 만들어야 되네? 여기 뭐 있으면 좋을까? A. 아, 1 만들어야 되네? 여기 1. 딱 되네, A랑 1. 근데 부호가 앞에 뭐가 달려있으니까
마마. 그럼 둘 다 마마 주면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된다. 그치?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이 있잖아. x-a랑 x-2x-1이 되면서 자, 이게 0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경계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계의 x값이 하나는 a고 다른 하나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2분의 1이 큰지 a가 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림에서 표현하면서 정수해가 두 개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a의 위치를 정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도 다행인 건 두 개 다 모르는 건 아니고 하나는 알잖아. 몇 분의 몇의 위치는 확실해요. 그치? 그럼 2분의 1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거거든? 그럼 a가 2분의 1보다 만약에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겹치는 해를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쪽에서 정수가 몇 개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겠네. 아, 여기 정수에 두 개 포함하려면 일단 마이너스 2랑 누가 들어가야 되고 마3이 들어가야 되고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마4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나의 A 값은 분명히 요런 데 있어야겠네. 어디와 어디 사이 적어도 마3과 마4 사이 이렇게 맞죠? 그래서 겹치는 범위에 정수에 두 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A의 범위가 먼저 마4보다는 크고 마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할 건데 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 경계 조건 판단해야 되죠. 그치? 등호 들어갈지 말지. 네가 우왕 올라와서 마3 위에 딱 올라오면 마3은 정수해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정수해는 몇 개로 줄어들어? 한 개로 줄어드니까 얘는 마3은 된다 못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마4에 올라온다 치더라도 어차피 마4는 포함이 되니까 안 되니까 해에 포함 안 되니까 두 개의 정수에는 그대로 만족스럽다. 그치? 그럼 마4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 마4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마4가 들어가면서 정수해가 3개가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A의 범위가 먼저 하나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A가 꼭 2분의 1보다 왼쪽에 있는 건 아니잖아. 어느 쪽에 있을 수도 있지? 오른쪽. 그 오른쪽도 한번 봅시다. 근데 잠깐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실수 A잖아. 양수 A가 아니라. 네? 아, 정수가 미안 얘들아. 제 문제를 잘못 읽었네. 정수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근데 정수가 두 개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아니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2분일 때라고 돼 있어. 뭐야 2분이네. 저희도 두 개를 읽었어요. 너네도 두 개로 읽었어? 네. 그러니까 정수 x 값이 2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와, 왠지 문제가 이제 좀 범위가 많다. 깜짝 놀랐네.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부등식에는 그대로 있을 거니까. 아니 그대로 해야지.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개 들어간 문제도 있을 거니까. 두 개라고 하면 그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럼 지금 얘는 2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니까 2분의 1의 경계는 위치가 확정적이고요. 그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A는 반드시 2분의 1보다 어느 쪽에 존재해야 될까? 오른쪽. 하지만 3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 사이에 A가 이렇게 자리 잡고 빵꾸 뻥 뚫린 채로 있어야 되고 그럼 A는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상식적으로 만들어지고 2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A가 올라가면 2가 포함이 안 되니까 등호 들어가면 안 되고 3은 돼도 돼요? 안 돼요? 되죠. 3이 되더라도 2까지는 정수해로 가시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범위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풀어 나가시고 이 문제는 자 필요한 거 체크하는 동안 또다시 쌤이 11-4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적을게요.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주어진 지금 부등식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래요. 아, 이것도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 되게 자주 빈출돼서 나오는 내용이거든. 잘 체크해놓고 볼게요.
자, 첫 번째 부등식은 해가 명확합니다. x 더하기 4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되면서 0보다 큰 거니까 가액값을 가지겠죠. 네. 그럼 마사보다 작은 범위이거나 3보다 큰 범위의 해들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보니까 아래쪽 부등식도 풀어야 되거든. 절대값이고, 아까 2차식이랑 다르게 우변이 무슨 수로 고정돼 있지? 2. 무슨 수죠? 양수. 그럼 굳이 절대값 범위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x-a가 어디와 어디 사이다? y와 그치 2 사이다. 그럼 구간에 양변에 전부 다 a를 더하게 되면 a-2부터 a 플러스 어디까지? 2까지가 돼요. 자, 그럼 너네 있잖아. 구간에 둘 다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A. 변수가 들어가 있지. 그 어느 곳도 위치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사이값 가지는 대상이 해를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지죠. 안 가지면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고, 그럼 a-2가 마사보다 왼쪽에 있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겠네. 그럼 구조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a-2는 반드시 마사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동시에 a 플러스 2는 3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겹치지 않겠지. 그런데 얘가 경계에 딱 올라오더라도 겹치는 애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판단되는 a의 범위가 a-2가 적어도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어때도 된다? 같아야 된다. 자, 동시에 a 플러스 2라는 값은 3보다는 어때야겠니? 그러면 작거나 그치 같다 해서 이렇게 해서 a의 연립부등식을 다시 풀자는 얘기가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그림 그려서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고 끝! 자, 저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이제 하나씩 세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12-4번을 준비할게요. 네. 우리가 어떤 절대값이 2보다 작다라 그러면 요 알맹이에 들어가는 숫자가 크기가 2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절대값이 2 되는 경계는 분명히 수직선상에서 플러스 2랑 무슨 2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지. 그럼 내 요 알맹이에 있는 값이 x라고 한다 쳐보자. 그럼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안쪽에 있어야 될까?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 될까? 안쪽에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된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근데 이 x 대신에 지금 누가 왔을 뿐이야? x-a라는 시계값이 왔을 뿐이야. 그래서 x-a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가지고 이해하면 좀 편하고. 끝! 자, 세 문제하고 빨리 진도 나갈게요. 네? 네? 우리 나가요 오늘?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럼 이러면 너네 시험 전날 진도 끝내줄 수 있어. 정말. 정말 안 되잖아, 그치? 안 돼. 빨리 끝내야 돼. 네. 힘을 내어 봅시다. 아니요. 니오. 자, 12-4번입니다. 그림 볼게요. 자,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7인, 자, 지금 요 영역 안에 꽃밭이 있고 여기에 폭이 x만큼 되도록 하는, 자, 양쪽 가생이에다가 전부 다 길을 만들겠대요. 이렇게 폭이 x인 곳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길 전체 넓이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라 그랬냐면 42 이상 66 이하다. 자, 그러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정하래. 그럼 우리 생각 하나 합시다. 이 길의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길의 넓이를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큰 사각형에서 어떤 사각형을? 작은 사각형 빼면 되겠네. 그럼 큰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xx 더해지니까 2x 더하기 12. 여기 작은 사각형이 2x 더하기 7. 요래요래 되겠네. 그럼 길 전체 넓이의 식은 2x 더하기 10이랑 2x 더하기 7의 곱에다가 뺀 거죠. 뭐 곱하기 뭐래? 12 곱하기 7을. 맞아요. 그럼 이 값이 42 이상인 동시에 66 이하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여기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근데 여기 부등호가 두 개가 한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번 풀고 1번 부등식이랑 이렇게 몇 번 풀고 2번 부등식이랑 뭐 하겠다는 생각? 연립하겠다. 끝. 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식만 세워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바로 9시 1분. 9시 1분이요. 알겠습니다. 와, 시간 빠듯하네. 얼른 하고. 자, 뒤쪽이 좀 어려운 내용들 잘 정리를 하러 갈게요. 어렵지만 잘 정리를 하면 쉬워지진 않고 조금 어렵게 돼.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너네 나중에 대수 배우거든? 2학년 1학기 때? 대수할 때 뭐라고? 저기 제일 수줍해. 아, 그치. 저기 대수 적혀 있지. 저걸 배울 때, 요 내용이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때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2학년 때 배워요? 네. 2학년 선택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대수 어려워요. 대수? 뭐 뭔데요? 대수가 선택하고 있거든. 선택 과목 아니고 대수는 그냥 너네 다 해야 돼. 진짜? 수능에 치는 과목이라. 어쨌거나 천천히 알아나가면 돼. 아 기계하다 있었다. 기계는 뭐 그래야 되나? 아니 이게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한 거지 뭐. 아, 이게 너무 경우의 수를 배워. 너네 경우의 수 배웠구나. 아싸. 네? 아 여기 싶은데. 어디다 쓸데기가 있는 거야? 자, 쌤이랑 베이스 하나만 쌓고 가봅시다. 네. x가 5보다 크다의 부정은 뭘까요? X가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 x가 5보다 크다의 반대 범위를 찾는 거거든. 5를 기준으로 5보다 큰 값들이 다 됐던 거잖아. 그럼 얘가 아닌 값들이면 5도 되는 거지. 빠진 값들 다 채우는 거야. 그래서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에서 해당되는 x의 범위를 이렇게 제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네. 그래서 5보다 작거나 같다였습니다. 네.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보죠. 네. x가 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였어요. 얘 반대 범위인 부정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아니 뭐야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런 거야. 1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4추가. 그치. 여기서 생각하면 쓰구나. 1보다 작거나 같고 그치. 1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4는 있잖아. 그럼 4보다는 어떻다가 돼야 될까? 크다가 돼야 되겠지. 이게 부정의 범위가 돼.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경우의 수 할 때 여사건 쓸 때가 있었지. 그죠. 적어도 한 명은 남자를 뽑으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래서 전체에서 누구만 뽑는 거를 여학생만 뽑는 반대 사항을 제외했던 거잖아. 마찬가지야. 적어도 하나가 실근을 갖는 범위를 찾으라 그랬거든. 그럼 사실 얘는 이 1번이랑 2번에 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 실근 가지는 케이스면 네가 실근 둘 다 가질 때라 너는 실근, 너는 허근 가질 때 너는 허근 가질 때, 너는 무슨 근 가질 때? 실근 가질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의 사항을 다 더해야 돼요. 3번이나 해야 되지. 번거롭죠. 그럼 여기 있는 적어도의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우의 수 배웠고 그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이라는 표현의 반대 사항이면 부정의 사항이면 모두 실근을 갖지 않는 사항이 남아있는 거지. 그럼 모두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게 둘 다 무슨 근을 가질 때예요? 그치. 둘 다 허근 가지는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가 실, 허, 실 말고 남아있는 게 둘 다 허허 이렇게 둘 다 허허 가지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전체 범위에서 전체 범위라고 하면 실수 전체가 되겠지. 내가 가지는 실수 전체 K의 범위에서 누구 범위를 뺀다? 둘 다 허근을 가지는 범위를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 다 허근 가지는 거니까 이 두 개의 부등식은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냐면 연립해서 부등식 해를 구하고 그 반대 범위를 찾는다 이 생각이 되는 거야. 네. 이거 말고 쉬운 방법은 없어. 일일이 3번 풀어야 돼. 너무 귀찮잖아. 그쵸? 자, 힘을 내어 봅시다. 네. 짜발식이 안 어려워. 허근 가진데. 그럼 판별식 D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한 판별식을 쌤 편의상 D1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 부등식의 판별식 D1번 하면 얘는 X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1번. 그치? 그럼 절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그대로 뺍니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이 0보다 어떠하시다? 작다. 자, 그럼 k제곱 흑학 플러스 k 흑학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쫓아옴? 오케이, 좋다. 자, 그럼 인수분해 호로록? 호로로로록? 어디와 어디 사이? 마3과 2 사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컷. 자, 이런 범위인 동시에 두 번째 판별식 4분의 D2를 가야 돼요. 아니, 4분의는 못 쓰네. 아이고. 손에 힘이 떨어진다, 이제. 그럼 B2번은, 자, 그대로 K 플러스 2의 전체 무엇에서? 제곱에서 호로록 4배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전개할 필요 없고, 지금 합차로 인수분해하면 되죠. 전개도 간단해. 어차피 상수항 다 빠지니까 K제곱 더하기 4K가 0보다 작아서 K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 사이 값입니까? 가위 값입니까? 4, 2. 그럼 마이너스 4와 0 사이. 겹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마3부터 0까지다. 그래서 이 범위가 K가 마3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이것이 지금 실수 전체에서 얘를 뺀 범위는 어떻게 될까? 저 반대로 구워 이렇게. 그치, 방금 우리가 아까 했듯이. 여기 마3에서 0 사이의 값일 때 둘 다 허허가지네? 이게 아닌 거니까 마3보다 어떤 범위거나 작거나 같은 범위거나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의 K 범위가 마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끝! 그래서 네, 베이스를 잘 익히고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의 수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3개 푸셔야 돼요. 그럼 쌤이 뒤에 진도가 좀 남았으니까 12-4번을 12-4요? 이제 한 문제 남았잖아. 13-4번을 요거도 지금 얘도 응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서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 효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 그냥 별표를 막 치시고 여기서 배경지식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은 오늘 수업 마치고 영상에 추가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항상 봐야지. 자, 그럼 쌤이랑 15라인이랑 16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모조리 다 필기입니다. 필기? 지금 못 쓰는데 손에 둘다 빤치고 붙어서. 그럼 나중에 몸이 나아지면 영상 보고 하세요. 네, 사진 찍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내용 할 건데 2차 방정식에 사실 뭐 실근이란 말이 없어도 근의 구호 판단이라는 내용을 먼저 할 거예요. 구호라는 것은 무슨 수랑 무슨 수인 걸 기준으로 나누지? 0. 그치, 0인 걸 기준으로 양수랑 음수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럼 일단 나의 근이 양수나 음수근을 갖는다는 말 자체가 허근에서는 양수, 음수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애초에 여기에서 무슨 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실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데 나한테 일반적인 이 2차 방정식에 지금 실근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등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생각해보자. 무지성으로 가보자.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일반적인 방정식이 만들어졌지.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근의 공식밖에 없어요. 와! 근의 공식. 잘함. 기가 막힘. 자, 그럼 선생님, 얘가 둘 다 양수란 얘기 아닙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도 양수고 동시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린 이 부등식 그냥 풀면 되는 거네. 맞지? 둘 다 양수라 했으니까. 우와. 부등식도 더러운데 루트도 있고 그냥 살기가 별로 좋아 보이는 동네는 아닌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의 모양을 잡지 못하면 임의의 근을 보통 알파랑 뭐로 잡지? 베타로 잡죠. 그럼 알파랑 베타가 모두 무슨 수다? 양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하나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2차 시기까지는
개수의 조건, A, B, C의 조건을 따질 거거든. 근의 조건이 나와 있고 개수의 조건을 묻는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쓰자?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를 쓰자는 내용이 너무 당연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분명히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죠. 이거 판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제. 두 번째, 두근의 곱도 우리가 부호를 알 수 있지. 0보다 어떻다는 거? 크다는 거. 자, 이렇게 하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3번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조리 양수근이잖아. 그럼 반드시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그 모조리 양수근이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어때야 될까? 커야 돼요.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알파랑 베타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가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돼서 등호가 들어가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주어지면 합이랑 곱이랑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의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준다 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어분의 뭐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고 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0보다 크다는 거 따져야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적었던 근의 공식으로 만들어진 부등식보다는 해석이 좀 더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그치? 식이 예쁜 거니까. 알겠지? 얘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네, 이게 그거예요. 여기가. 맞아. 그럼 이렇게 가볼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것도 있을까? 네. 음수인 조건도 있겠다. 그치? 그럼 알파도 음수, 누구도 음수? 네. 베타도 음수. 그럼 저 세 가지 똑같이 따지는 거예요. 부등호 반만 바뀌겠죠.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아요. 작겠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아요. 크겠죠. 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랑 미세하게 다른 것은 합의 부호만 달라진다라는 생각인 거야. 마찬가지로 이 셋도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연립하는 개념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럼 세 번째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 뿔뿔에 꼭 마마 있으니까 뭐 있을까? 뿔마가 있겠지. 그치? 두 근의 그러면 부호가 서로 어떨 때? 그치? 다를 때. 그럼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로 잡아보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판정이 안 돼요. 불가하죠. 네. 불가한 대상은 조건으로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싸, 진짜. 이득 안 해도 돼. 판정이 안 되면. 그러면 두 번째, 두 근의 곱의 부호 판정은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0보다 작은 게 확실하니까. 네. 그러니까 연립할 부등식이 하나 줄었으니까 기분이 막 좋아야 돼. 막 설레고. 자, 그럼 세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 그거. 크기만 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단 말이 없어. 그냥 두 근의 부호가 어떨 때? 다를 때. 부호만 다른 거야. 그럼 부호가 다른 두개 아니에요? 그치? 그치? 양수랑 음수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양수랑 음수는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던 내용에서 D가 0인 게 제외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럼 나는 여기서는 몇 개만 연립하면 돼? 두 개만 연립해도 돼. 근데 이거 안 해도 돼. 2번만 하면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자, 왠지 설명을 해줄게요. 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의 소리는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말인즉슨 A와 C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지? 다르다는 얘기지. 뿔뿔 때문에. 그치? 그럼 판별식 D를 쓰면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몇 AC? 4AC가 0보다 크다는 걸 이제 연립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B제곱이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실수 제곱에 따라서. 그런데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조건만 있으면 AC의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서 AC는 무슨 수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4AC는 반드시 무슨 수? 반드시 양수. 네가 반드시 양수란 말은 0 이상의 값이랑 양수랑 더하면 0보다 작을 리가 있을까? 없어. 그럼 얘가 보장되면 아래쪽 조건은 항상 뭐 한다고 할 수 있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둘의 부호만 다르면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니까 굳이 내가 부등식의 해로서 얘를 뭐 해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당연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해?
이거 두 개 연립할 거예요. 네. 근데 x가 2보다 큰 사항이 이미 보장이 됐어. 네. 그럼 내가 0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굳이 연립할 필요 있을까? 없어요. 없어. 이미 뭐보다 크다만 남을 거니까 2보다 크다만 남을 거니까 그런 의미야. 이게 성립하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2보다 큰 게 보장돼 있잖아. 그럼 0보다 크다는 말은 당연한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까지 연립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서 몇 번만 해석한다? 2번만 해석한다. 그래서 2번에 의해서 3번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근의 부호가 될 때는 하나만 하면 돼. 그럼 세 가지 상황 중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쉬운 거는 첫 번째 거 뿔뿔 마마 뿔마 누굴까? 설마. 뿔마가 가장 쉬운 해석을 가진다는 거지. 이해했어? 이렇게 실근에 대한 부호 판정에 대한 내용 정리가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이 이제 확장이 돼요. 2차 방정식이 근의 부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 자,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내용이 있어.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 거냐면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는 기준인 값이 0인 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치? 둘 다 그럼 0보다 크다? 둘 다 0보다 어떻다? 작다. 둘 다 0보다 둘 기준으로 0,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해석되잖아. 근데 기준이 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기준이 1이면 둘 다 1보다 어떻다? 크다. 둘 다 1보다 어떻다? 작다. 1을 기준으로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어떻다? 작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지 않냐 이거지. 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제 1을 기준으로도 해보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랑 구조는 어떠냐면 똑같아집니다. 얘는 지금 x는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모든 근이 0 오른쪽에서만 생긴다고 얘는 x는 0이라는 값 기준으로 모든 근이 0 왼쪽에서만 생긴다는 거고 얘는 x는 0이라는 걸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어느 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케이스가 생기는 거거든. 이해해? 그 여기는 이제 이 x는 0이 x는 누구로 바뀌냐면 하나의 어떤 상수값 p로 바뀌는 구조로 해석을 하나 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네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무슨 판단이라 한다? 위치 판단이라 한다. 자, 이게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근데 얘들아, 근이면 크기 판단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 1보다 방금 크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왜 위치 판단이라고 할까? 여기에 힌트가 있어. 맞아. 그래프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적어내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것은 내 2차 함수에서 무슨 절편으로 드러나지? X? 그치. x 절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편의 위치 판단이라는 말은 맥락상 문맥이 맞지. 실근의 위치 판단이 아니라 실근 자체가 x 절편이니까 x 절편의 위치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목에서 이 내용의 지금 용어의 의미만 이해해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항은 이런 겁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란 이 2차 함수의 실근이 첫 번째 모두 쌤이 그냥 숫자로 보여줄게. 2보다 큰 경우다.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만든다 치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거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둘 다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2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풀어야지 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식 구조 자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질 건 이제 뭐냐면 두 근이 모두 2보다 큰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이 모두 2보다 큰 경우면 나의 무슨 절편이? x절편이 모두 2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고 첫 번째 사상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다예요. 자, 그래프를 이용하긴 하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문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린다. 자, 이 내용이 1번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몇 분이에요, 얘들아, 혹시? 지금 20분. 20분? 21분? 알겠어. 얼른 할게. 그럼 봐봐. 쌤이 하는 일들을. x축이 있고 근의 경계가 지금 2인 거지. 그럼 이 기준으로 나는 x절편이 전부 다 2보다 오른쪽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찍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 알파 베타를 지나는
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우리가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최고차항이 음수로 돼 있으면 양변에 무슨 1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할 거니까 최고차항 양수로 바꾸지 않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을 이대로 두고 푸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 어차피 최고차항에서 무슨 수로 바꿀 거야? 양수로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럼 음수인 상황의 그래프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방정식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두 근이 모두 이보다 크도록 그립니다. 이렇게 조건을 맞게.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을 따져요. 두 번째 사항은 대, 판, 함. 이렇게 세 가지로 부등식을 만들어요. 아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판별식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대판함으로 만들어. 대는 뭐냐면 대칭축이야. 대칭축의 위치를 판단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 내 근이 2보다 절편이 다 오른쪽에 있어. 그럼 반드시 2라는 대칭축은 2보다 어느 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오른쪽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해했어? 그렇게 해서 대칭축이 2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인 거야. 판은 뭘까? 판별식이겠죠. 당연히 실근이 몇 개 생깁니까? 2개죠. 2보다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허근은 애초에 말이 안 되니 D도 0보다 크거나 또 어때도 될까? 같아도 되지. 서로 단을이 난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판은 판별식이에요. 함은 뭐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입니다. 자, 왜 함수값을 따지냐면 잘 생각해 볼게. 여기서 그냥 근거 하나만 설명해 줘 볼게요. 대칭축이 2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를 쌤이 그리는 데 있어서 자, 여기 대칭축이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x축이랑 두 개의 교점만 나는 그래프 중에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도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는 분명히 2보다 어떤 근을 가질 수도 있어? 작은 근을 가질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면 2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릅니다. 1을 기점으로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얘는 커야 되지. 2보다 작은 함수값이 생기는 그래프라는 말은 2보다 왼쪽에 실근이 생긴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따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2에서의 함수값 F2는 0보다는 어때야 될까요? 커야 합니다. 반드시. 왜? 같으면 돼, 안 돼? 같으면 2라는 근이 생기지. 2가 2보다 크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요거 그대로 사진 찍으시고. 그래서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리고 뭐 따진다? 대판함 따진다.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숨차. 저는 중형쌤 수업 배우고 선생님 수업 뭔 소리야? 다음 시간에 쌤 저기서도 해야 돼. 왜 왜 할 거 많아? 왜 이렇게 할 거 많냐고. 축하드려요. 그만. 그럼 쌤 왜 모두 큰 거밖에 안 해요? 모두 예를 들어서 4보다 작은 경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논리는 똑같아. 그러면 x축 그리고 경계 얼마 표현하고 4 표현하고 4보다 어느 쪽에 절편을 두 개 갖도록. 그렇지. 왼쪽에 모든 절편을 갖도록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세 가지 따지는 거 이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렸으면 대, 판, 함. 자, 현재 나의 대칭축은 4보다 어때야 되지? 작아야 되지. 그럼 축의 방정식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x는 몇 분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였지. 그럼 여기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b의 a분의 b이고 이거의 몇 분의 몇 배? 2분의 1배가 4보다는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게 대인 거죠. 자,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될까요? 그치?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됐어? 지금 여기서 쌤이 개수를 이렇게 A, B, C 3개를 줘서 그렇지 나중엔 여기서 미정계수 하나만 남아 놓을 거야. 그래서 문자 하나에 대한 부등식을 다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전부 다 K에 대한 부등식이 될 거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문자 하나만 남을 거니까 논리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요가 아니라 알겠지? 자, 그럼 마지막이 뭐지? 함수값. 4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그럼 4에서의 함수값은 부호가 0보다 어떻지? 크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럼 저기에 40은 몇 A에? 16A 더하기 몇 B? 4B 더하기 C가 0보다 어때야 함을? 커야 함을 논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마지막은 뭐 남았을까? 모두 큰 거? 모두 작은 거였어. 사이에 있는 게 있겠죠. 두근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자 3이 있는 경우. 두근 사이에 3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또다시 경계 얼마 찍고 3 찍고 하나는 3보다 작게 하나는 3보다 크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준다 치면 자 여기서 대칭축 판단할 수 있을까? 없겠지. 내 대칭축이 3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3보다 어느 쪽에? 왼쪽에 찍힐 수도 있어. 아까 판단 불가한 건 판단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럼 대칭축은 판단 불가니까 안 해도 됩니다. D는 0보다 커야 해요. 아까 똑같지? 3보다 큰 근이랑 작은 근이 같은 근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마지막 경계에서의 함수값 3에서 생기는 함수값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근데 얘에 의해서 이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까랑 비슷한 논리야. 쌤이 너네한테 미션을 줘볼게. 함수값이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대. 함수값이 음수인 2차 함수가 있다 그랬어. 이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2차 함수를 그리는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지 않게 그려보래. 미친놈이지. 풀 수 없는 숙제를 줬잖아. 다시 뭐라고 했는지 이해했어? 함수값이 음수인 곳이 분명히 지나는 이 점을 함수값이 음수인 쪽에 있는 이 점을 지난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라 그랬어. 그러한 함수 중에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안 생기는 그래프가 있을까? 없어. 어떻게 그리더라도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을 가지면 x축과 교점이 반드시 몇 개일까? 두 개가 돼.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요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있다는 의미잖아. 얘가 f3이 0보다 작다는 거. 그 말인 즉슨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x축과 교점이 몇 개일 거기 때문에 두 개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D가 0보다 크다는 걸 따질 필요 없어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있을 때가 해석이 가장 간단합니다. 얼마인 거랑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내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가 2교시 준비하는 걸로 합시다. 아유, 수고 많았어요. 이거 문제 혼자 해석하면 잘 안 되니까 쌤이 아까 12-4번 풀이랑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각각의 문제 개수 넣어서 계산하는 거 같이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실근의 부호 판정이랑 근의 위치 판정에 대한 예시 문항을 못 보여드렸으니까 문항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대표예제 14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번을 지금 보니까 나의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에 다시 플러스 k 더하기 4는 0. 자,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 K의 범위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근의 부호 판정이니까 우리는 알파라는 근이랑 베타라는 근이 모조리 음수다라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럼 세 가지 요소를 따졌어야 됐죠. 첫 번째, 두 근의 합의 부호 판정이 음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두 근의 곱도 지금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자, 부호를 가지는 근들은 당연히 자, 실근의 영역에 있는 숫자들이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두 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는 상태다. 그쵸? 그러니 우리는 두 근이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둘 다 같으면서 지금 0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상황을 모조리 만족해야 되니까 이 부등식을 모조리 풀어야 되는데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더하기 1이 되고 그게 0보다 작다는 거, 요 부등식 하나랑 두 근의 곱은 마찬가지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k 플러스 4도 0보다 작다는 거 풀어줘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판별식까지 쓴다 치면 자, 지금 D가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B제곱에서 마이너스 4배하면서 빼는 거니까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을 자, 모조리 연립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들이 먼저 연립하면 마이너스 1보다 4 작은 동시에 4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니까 남는 건 마사보다 작다가 남겠죠. 그럼 이제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서 마사보다 작은 거랑 자, 그대로 연립하겠다 이 생각인 거고, 자, 요 2차 부등식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1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얘는 k 마이너스 5나 k 플러스 3의 곱이 되면서 아,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액값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해서 내 k 값은 마3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이거나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값들만 되기 때문에 자, 겹치는 영역은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시문항도 한번 같이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4의 x, 자, 그리고 다시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지금 0보다는 지금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하는 얘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하라. 자, 그러하기 위한 실수 A의 범위를 또다시 찾는 겁니다. 그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 거니까 한 근은 양수, 다른 한 근을 음수라고 둔다 치면 자, 여기 첫 번째 사항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두 근의 부호는 판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알파 베타는 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당연히 0보다 작겠죠. 세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랑 음수가 같다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런데 이 둘이 연립을 했을 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에 의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자, 그거 그래도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근계수 관계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러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현재 내 a 범위가 마이너스 3과 6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판별식까지 연립을 한다라고 쳐볼게요. 자, 판별식을 쓴다 치면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에 4배 하면서 뺄 거니까 4a 제곱 플러스 12a, 자, 플러스 72가 0보다 크다라는 이제 이 부등식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정리해보면 a제곱에서 4a 제곱 빠지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8a에서 12a 더해지니까 플러스 20a, 자, 16에서 72 더하니까 플러스 자, 88. 일단 개수부터 벌써 마음에 안 들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20a 마이너스 88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인수분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볼게요. 13이랑 얼마 주면 될까? 얼마 주면 될까? 4랑 22? 12, 22, 아유 안 되네. 그러면 네, 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럼 근해 공식 쓸게요. 아유, 이런. 자, 얘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 근해 공식 써보면, 자, 2차 방정식의 해는, 자, 짝수 공식에 의해서 3분의, 자, 절반하면 10 뿔마 루트에 그대로 100,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38에 24, 38에 24 하면 얘가 360, 264가 되기 때문에 루트 안의 값이 364가 됩니다. 364는 18의 제곱이죠. 그래서 사실은 근호안이 완전 제곱값이라서 얘는 인수분해 되는 식이긴 했었습니다. 자, 잘 안 찾아지면 어쨌든 근해 공식을 써서 이렇게 경계를 구해도 좋다라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랑 뺀 거에 대해서 이제 근해 경계 찾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고 또 다른 하나는 3분의 2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값을 경계로 사이값 가져야 되니까 현재 우리 부등식에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는 크고 이 3분의 28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는 걸로 하죠. 마이너스 3분의 8은요. 마이너스 3분의 8은 요 놈보다는 좀 더 큰 음수네. 잠깐 말이 안 됐네.
뭘 잘못한 거야? 어, 63 맞잖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 달라지면 안 되는데, 뭘 잘못한 거, 문제를 잘못 적었나? 문제는 잘 적혀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지? 32, 32. 넣고, 빼고, 더하고, 16 더하기 70이 하면 88 됐고, 마이너스 5 하면서 사이값 가졌고, 도 바뀌었고, 3분의 10분마 절반 제곱행 마이너스 AC 하면 24, 24, 264 더해주면 364. 364는, 미쳤다. 미안, 얘들아. 이거 18의 제곱이 아니지. 미쳤나봐. 18의 제곱은 324죠. 20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00 마이너스 80 플러스 4기 때문에 324입니다. 큰일 날 뻔했다. 와, 그러면 여기 이제 보는 거야. 골치가 아프지.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보여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얘가 10불마 루트에 364가 되는 거고, 아까 18의 제곱이 324가 나왔어요. 자, 19의 제곱은 2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400 마이너스 40 플러스 1 해주면 361인 거죠. 그럼 20의 제곱이 400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값이 몇 점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냐면 19점 얼마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죠. 근 하나는 3분의 경계 하나는 3분의 10 마이너스 19점 얼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계 하나는 3분의 10 플러스 19점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수치가 3분의 마이너스 9점 얼마가 될 거니까 마삼보다는 분명히 작은 경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 얘가 마이너스 3점 얼마인 거죠. 자, 그럼 이거 사이가 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값도 확인해 보면 얘가 3분의 29점 얼마니까, 자, 적어도 3, 6, 18 하면 얘는 18보다 크니까 3, 9, 27에서 얘가 9점 얼마 되는 거라서, 자, 9점 얼마보다는 이렇게 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해봤자 나오는 게 요 사이의 값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판별식기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일반화했을 때, 자, 미리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분의 곱의 판정만 해주면 된다 라고 체크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합의 범위를 판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호,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는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자, 만약에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판별식은 쓸 필요 없는 건 여전하고 2번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음수의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는 음수의 절대값이 크니까 얘가 0보다 작다를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여기 있는 부등식의 해가 지금 마이너스 3과 어디 사이였냐면 6 사이였던 거다. 그쵸?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자, 이런 조건이 있다면 a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럼 얘랑 연립해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는 거를 연립을 해서 이제 a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문제사항이 만들어졌다면 겹치는 A의 범위가 없으니까 자, 그러한 A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이 될 수 있겠죠. 물론 문제사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개수 조건을 살짝 바꾸어서 자, 조립을 할 수가 있다. 조립해서 자, 해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플러스 4가 아니라 만약에 플러스 1의 구조였다 치면 두분의 곱에는 어차피 식의 영향을 안 받는 거다. 그치? 얘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그럼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제 A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A가 마일보다 작다는 조건을 자, 연립에 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일보다 작은 조건까지 연립하게 되면 우리 A값 범위가 이런 문제에서는 마상과 마일 사이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분의 곱만 따지기는 하는데 그의 절대값의 크기가 나오면 합에 대한 부호 판정이 가능하니까 조건이 추가된다는 것까지 알아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자, 해서 이렇게 부호 판정하는 내용은 자,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자, 뒤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대표예제 15번 라인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예제 15번 라인을 보면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ax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판정이 아니라 위치를 판정하는 위치 판정 문제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실근의 위치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식을 가지는 2차 함수 그래프에 x 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인 걸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생각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자, 조건에 맞는 그래프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4라는 어쨌든 근의 경계가 하나 생긴 거고 이 경계보다는 2차 함수의 x절편이 모조리 자, 마사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야 되니까 자,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린다가 여기까지가 1번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항에서는 자, 뭘 하는 거냐면 자, 세 가지 요소의 부등식 범위를 판정하는데 그게 대판, 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대는 대칭축이었다. 그쵸? 대칭축의 위치는 야, 여기 있는 지금 마이너스 4라는 근의 경계로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반드시 왼쪽에 있는 거니까 자, 여기 있는 대칭축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근계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2a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 그쵸? 그럼 대칭축은 그의 절반이니까 x의 마이너스 a가 된다가 축의 방정식이 되고 그럼 이 마이너스 a라는 축이 적어도 마사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마사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자, 축과 지금 그래프가 교점이 두 개가 되니까 당연히 d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두 근이 서로 같은 근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중근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 얘기하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니까 같은 근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어서 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계수 짝수니까 또다시 4분의 d 쓰면 4분의 d는 a제곱에 마이너스에 ac 하는 거니까 4a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이 2차 부등식은 자, 가액값 만들면서 인수분해가 a-a-3 될 거니까 1이라는 근보다는 경계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3이라는 경계의 근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자, 이런 범위를 만든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곱하면서 a는 4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되겠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가 4보다 크다를 여기다 표현하면 4 오른쪽 값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a가 4보다 크다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함수값에 이제 부호 판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계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마이너스 4에서 생기고 그럼 마이너스 4에서 생긴 함수값 f-4는 분명히 0보다 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라는 함수값을 집어넣으면서 자, 지금 만들어지는 함수값에 대한 부등호 판정이 자, 마사 넣으면 자, 16에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마이너스 8a 플러스 4a 마이너스 그대로 3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자, 두 개 더하면 13이니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3보다 크다가 되면 A는 결국 4분의 13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죠. 자, 이 둘이 연립을 하자는 거죠. 자, 4분의 13은 어차피 4보다는 어떤 값이 되는 거냐면, 자, 얘가 4, 3, 12하고 3점 얼마가 되는 거니까, 자, 이쪽에 생기는 거겠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만들어지는 겹치는 부분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 우리 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뭐야, 나 또 뭐 이상하게 풀었니? 잠깐만,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13 바깥쪽. 대칭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a. 이게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a는 4보다 커야 되는 거지. a가 4보다 크다가 됐고. f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이 미쳤나봐. 미안 얘들아.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두 근이 모두 지금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를 해석했네. 피곤해. 미안. 그러면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마사경계로 둘 다 큰 값을 가지는 이런 경계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대칭축의 위치가 마사보다 작은 게 아니라 자, 크다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죄송합니다. 그럼 A는 4보다 작다로 바뀌는 거죠. 그럼 여기 두 개 연립했을 때요. 자, 1이랑 3 경계로 바깥쪽의 영역에 해가 생기는 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석이고 동시에 A는 지금 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기는 해의 범위가 두 군데가 생깁니다. 자, 그럼 그 두 군데가 A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이거나 아니면 A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여전히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을 따져보면 양수인 건 똑같은 조건이 되니까 자, 이 조건을 추가해서 연립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부등식의 해 모조리 표현해 볼게요. 나는 A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거나 아니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게다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이 자, A가 마이너스 4 나누면서 4분의 13, 3점 얼마죠? 이 4분의 13보다는 작은 범위에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겹치는 영역의 해를 표현하면 A는 1 이하가 된다 또는 A는 3부터 4분의 13 사이가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쌤이 지금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크단데 작다로 보고 잘못 해석해서 답이 처음에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적혀 있냐면 자, 이제 정신 차려봐야지. 자, 두 개의 근이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먼저 그립니다. X축 이렇게 펼쳐주고 근의 경계 마이너스 1 만들어준 다음에 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말은 이차 함수의 X절편 두 개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니까 하나의 X절편은 마일보다 작은 위치에 또 다른 X절편은 마일보다 큰 위치에 찍어주면서 아래로 블록한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대칭축의 위치가 판정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죠. 대칭축은 알파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 이차함수 그래프가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사실 좀 더 멀리 있으면 자, 이렇게 그려줘도 자,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그래프에서는 대칭축이 마일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대칭축의 위치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판단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판별식인 거죠. 판별식기는 반드시 0보다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이죠. 자, 지금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으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쌤이 하나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 상황에서 한 근은 마일보다 작고 한 근은 지금 베타보다 분명히 마일보다 크기 때문에 자, 알파랑 베타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D가 0보다 크다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D가 0보다 크다는 해석은 아까 여기에서 방금 D의 식을 한번 작성했으니까 자, 이쪽에서 등호만 빠지면 되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의 해석만 하면 되고
그럼 얘는 A-1가 A-3의 곱이 0보다 크다. 이 조건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를 봅시다. 자, 경계에서의 함수값인데, 자,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함수값을 지금 봤을 때 얘는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음수가 되어야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럼 F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떻다를 해석하냐면 작다를 해석하는 건데, 그럼 F-1이 0보다 작음을 해석하게 되면 이 판별식은 사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면, X축 기준으로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의 2차 함수는, 자, 요점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그리게 되면 반드시 X축과 교점이 몇 개가 생기게 되는 거죠?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값이 음수이다라는 조건만 있어도 X축과의 교점은 반드시 2개니까 이 판별식의 영역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F-를 저기에다 집어넣으면서 이 함수식에 마이너스 1 넣은 함수값이 자 그대로 1-2a 더하기 자 4a-3이 0보다는 자 작다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요 부등식만 정리해서 2a가 자 넘어가주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되므로 우리는 a가 그냥 1보다 작다는 것만 판단을 해줘도 된다 이 생각인 겁니다. 요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판별식을 안 써도 된다는 사실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근데 뭐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쓴다 치더라도 겹치는 부분은 이 밑에 것밖에 안 생겨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범위가 결국 가액값까지일 거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근데 얘랑 지금 1보다 작다는 거 연립해봤자 남는 건 당연히 뭘까? 3보다 큰 부분은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다는 것만 있어도 자 얘는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판별식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가 1보다 작다라는 해가 보수단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근의 위치 관계까지 판정을 끝냈고 자 요까지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으면 여러분들은 과제를 바입을 해서 자 부등식 파트는 이제 끝을 내오시면 되는데 자 어디까지 끝을 내오시냐면 거기 364쪽까지 중단 연습 문제까지 끝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쌤이 스텝 2는 이제 특정 문항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반드시 몇 번을 좀 풀어야 되냐면 자 스텝 2에서 자 14번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대신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에 15번도 경계조건 판단하는 내용으로 자주 나온 내용이라서 자 무조건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요거 18번 자 18번까지 해서 요렇게 세 문항들은 반드시 푸시고 나머지 문항들은 다른 내신 대비하다 보면 쌤이 시험에 이제 주요 문항으로서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고통받지 않는 걸로 합시다. 자, 요렇게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높은 문제들만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고생하셨습니다.